안녕하세요. 30대 중반에서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려는 예비 신부였던 사람입니다. 올 연말 식장을 다 잡아놓고 웨딩 촬영을 앞두고 드레스 피팅 딱 한 번 하고 파혼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처음 남친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남친 집에 도착해 간단히 인사를 드린 후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려는데 다짜고짜 식사 기도를 소리내서 하시던 남친의 아버님. 그 모습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참고로 저는 무교입니다. 물론 종교는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차를 마시기 직전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는 통에 당황해서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고 같이 묵념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저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지만 그러려니 넘겼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평상시에는 식사하실 때도 기도를 안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 말에 더 어이가 없었죠. 이후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식사하는 내내 저한테 말 한 번 안 거시기에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시는 거라는 생각에 그날 엄청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남친이 그 말을 전달했는지 아버님이 전화를 주셨더군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며느리랑 시아버지는 직접 대화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살면서 그런 말은 처음 들었지만 이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몇 번을 더 만났지만 아버님이 저한테 먼저 말을 거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좋은 분인 줄만 알았었죠. 무뚝뚝한 아버님 옆에서 항상 웃으며 다독여 주셨거든요. 해서 결혼 전이었지만 환갑이라 나름 선물도 챙겨드리고 예쁨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다가오니 갑자기 주례를 교회 전도사로 했으면 한다고 남친을 통해 전달을 해오시더라고요. 본인도 하고 싶은 게 있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아니 남친과 제 결혼식인데 왜 어머님이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 하는 건지. 그 말을 듣는데 이게 뭔 개소리인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친척들과 친하게 지내서 서운하다고 하셨답니다. 저희 친가 쪽 사촌언니네 부부와 나이가 비슷하고 잘 맞아서 다른 지역이지만 그 집에 종종 놀러가서 자고 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서운하시다네요. 이런 걸로 서운해 하실 거라고는 1도 생각 못했었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제가 저희 친척들과 친하게 지내는 게 왜 서운한 일인가요? 이건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일도 그냥 그렇게 말만 하고 넘어갔다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문제는 그 서운함을 저희 아빠에게 푸셨다는 겁니다. 제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밖에 없는데 사돈 되기 전에 한번 보자며 아빠만 불러놓고 제 험담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저게 마음에 안 든다 하고 말씀하셨답니다. 집 살 때 양가에서 돈을 보태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기로 했고 남친 쪽에서 현금을 더 많이 보태니 제가 혼수를 해가기로 이야기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날 돈을 더 가져오라고도 얘기를 했다네요. 아파트를 구할 때 저희가 생각한 금액과 맞는 지역의 아파트를 결정해서 어머니께 보여드렸더니 마음에 안 드신다고는 시댁 바로 근처에 있는 새 아파트를 추천하시더군요. 시댁과 가까운 것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문제는 저희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1억이나 더 비쌌다는 겁니다. 아파트 대출금 많이 내는 게 싫다고 말씀하시던 분들이었는데 왜 저러나 싶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돈을 저희 집에서 더 내라는 말을 하려고 그랬던 거였습니다. 거기다 제가 시댁과 멀리 떨어져서 살려고 일부러 멀리 떨어진 곳을 골랐다는 걸 다 안다는 식으로 말했다네요. 저희 아빠한테요. 그 말을 듣고 아빠가 그냥 이 결혼 안 한다 하고 말하고는 나오셨다며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빠가 저런 소리를 혼자 앉아서 듣고 오셨다 생각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해서 그 길로 예약해 놓은 모든 걸 다 취소하고 결혼은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이 취소되니 남친이 어떻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례를 범했다며 사과한다고 하셨다는데 그 진정성은 이미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그런 사과 받을 생각 없다 하고는 차단해버렸네요. 파혼 후 이번 명절 저희 아빠가 친척들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나도 같이 욕할 수 있었지만 안 했다. 결혼 안 하면 그만인데 굳이 입을 더럽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남들이 볼 땐 내 딸이 부족하다 말할 수 있겠지만 나한테 내 딸만큼 귀한 게 없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 만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나려는 걸 참느라 고생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만나오면서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었기에 아무렇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단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이 많이 답답했었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 오히려 좀 시원한 느낌이랄까요. 시간이 지나서 후폭풍이 몰려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마음을 다잡고 이겨낼 생각입니다. 저를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아빠를 생각하며 아빠를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파혼 잘한 거예요. 그런 집구석이랑 엮여봐야 그 부모의 그 자식인데 남친이라고 달랐을 리가요. 근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빠가 결혼 안 하면 되지 입 더럽힐 필요 없다 생각해서 하고픈 말씀을 안 하셨다 하셨는데 글쓴이는 그렇게 안 살았으면 합니다. 제가 살아보니 저런 열받는 상황에서 들이받을 수 있는 말은 아끼지 말고 다 때려붓고 나와야 하더라고요. 그 말 아껴서 뭐하게요. 욕하지 않고 언성 높이지 않아도 뼈 때리는 말로 상대 기분을 그지같이 만들고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 글 쓰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일을 언급하며 생각할수록 열받는다는 소리를 하는데 그게 다 할 말을 못하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화병도 그런 게 이유가 되는 거고요. 할 말 다 하고 목소리 날카롭게 내지르고 돌아서면 시원해요. 아주 시원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세요. 그게 내 건강에도 좋으니까요. 두 번째, 파혼 잘했어요. 억지로 결혼했으면 앞으로 얼마나 시달렸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마터면 지옥 문을 열고 들어갈 뻔했는데 쓰니도 쓰니 아버님도 현명하고 결단력이 있어 문 앞에서 턴하셨네요. 앞으로 더 좋은 남자 만나 잘 살 겁니다. 세 번째, 이래서 시부모 될 사람들은 좀 오래 두고 봐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주 집에 가보고 대화를 해봐야 진짜 모습이 보이니까요. 파혼 별거 아닙니다. 애 둘 낳고 헤어지고 사는 거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잘 살더라고요. 이혼에 비하면 파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꽃길만 걸으실 겁니다. 다만 지난 일을 곱씹으며 악마화하지 마시고 나랑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이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되도 않는 핑곗거리로 자기 집 근처에 집 구하고 1억이나 더 가져오라고요. 거기다 며느리 험담이라뇨. 이게 할 말인가요? 그것도 결혼하기 전 사돈 앞에서. 정말 다행인 건 쓰니 아버님이 진짜 멋지고 현명한 분이라는 겁니다. 힘들겠지만 좋은 사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고 집안도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다섯 번째, 내 인생을 반으로 갈라놓고 봤을 때 쓰니의 선택이 결코 헛된 선택은 아닐 겁니다. 제가 많이 어리진 않지만 저보다 어리는 사람이라고 느꼈던 분들은
항상 본인을 사랑하는 내가 주된 삶을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본인이 행복하려고 한 선택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